이번 영상에서는 C# 예외 처리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 하나를 파고들겠습니다. 바로 캐치블록 안에서 조건을 걸어 다시 던지는 패턴인데요. 이 방식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웬절이 어떻게 그 문제를 우아하게 해결하는지 IL 수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서버에서 플레이어 데이터를 받아오는 코드입니다. 네트워크 에러가 여러 종류일 때 타임아웃 예외만 따로 처리하고 싶어서 이런 코드를 땁니다. 5번째 줄처럼 show retry 팝업을 호출하고 타임아웃이 아니면 10번째 줄에서 스로우로 위로 던지죠. 이 코드는 작동합니다. 그런데 스로우를 치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 생깁니다. 이 상황을 경비원에 비유해볼까요? 일반 캐치는 건물 안으로 방문자가 일단 들어온 다음에야 이름표를 보고 되돌려보내는 경비원입니다. 이미 건물 안에 들어온 다음이라 로비가 복잡해지고 발자국이 남습니다. 바로 이게 스택 트레이스가 흐트러지는 이유입니다. 반면에 웬절이 있는 캐치는 문 앞에서 먼저 이름표를 확인하는 경비원입니다. 조건에 맞지 않으면 건물 안으로 아예 들어오지 못하고 뒤에 있는 다른 건물, 즉 상위 호출자가 처리하게 됩니다. CLR이 예외를 처리하는 흐름을 보겠습니다. 왼쪽의 기존 방식을 보면 예외가 발생하자마자 두 번째 단계에서 스택 언와인딩이 바로 일어납니다. 이 시점에서 원본 스택 정보가 손실됩니다. 그 이후에야 캐치블록에 진입해서 if 조건을 검사하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스로우로 다시 던집니다. 이미 스택이 한 번 풀린 상태에서 재던지는 거죠. 오른쪽의 왼 방식은 순서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외가 발생하면 스택을 풀기 전에 먼저 필터 블록에서 조건을 평가합니다. 조건이 true일 때만 스택 언와인딩 후 캐치 블록에 진입하고 폴스면 스택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상위 핸들러를 탐색합니다. 웬절의 문법은 간단합니다. 5번째 줄을 보면 캐치 키워드 바로 뒤에 웬 조건식을 붙입니다. 웹 익셉션이면서 스테터스가 타임아웃인 경우에만 이 캐치 블록으로 들어옵니다. 7번째 줄처럼 이제 스로우 없이 show retry 팝업만 호출하면 됩니다. 타임아웃이 아닌 웹 익셉션은 자연스럽게 12번째 줄의 두 번째 캐치로 내려갑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스택 자체를 건드리지 않고 다음 핸들러를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정의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웬은 예외 필터, 익셉션 필터라고 부릅니다. 캐치 선언부에 추가하는 조건식으로 CLR은 스택을 풀기 전에 이 조건을 평가합니다. true일 때만 해당 캐치 블록에 진입하고 false면 스택을 건드리지 않고 다음 핸들러를 탐색합니다. H리절트 같은 저수준 오류 코드로 필터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내부 동작을 파고들겠습니다. 웬절은 CIL, 즉 단넷 중간 언어 수준에서 필터 핸들러로 컴파일됩니다. 이름도 다르고 실행 구조도 다릅니다. 기존 캐치 핸들러와 어떻게 다른지 IL 코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존 방식의 C# 코드입니다. 트라이 블럭에서 웹 익셉션이 발생하면 캐치 블럭으로 진입하고 그 안에서 if로 스테터스를 확인합니다. 타임아웃이 아니면 15번째 줄처럼 스로우로 재던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캐치 블럭에 진입하는 순간 이미 스택 언와인딩이 끝난다는 점입니다. 이제 이 코드가 IL로 컴파일되면 어떤 모습인지 보겠습니다. IL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핸들러 키워드가 캐치 웹 익셉션입니다. 7번째 줄에서 예외가 스로우되면 8번째 줄의 주석대로 스택 언와인딩이 이미 발생한 뒤에야 9번째 줄의 캐치 핸들러로 진입합니다. 핸들러 안에서 스테터스를 비교하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19번째 줄에서 리스로우를 칩니다. 이미 스택이 풀린 상태에서 재던지는 것이라 원본 예외 발생 위치가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제 웬 방식입니다. 7번째 줄을 보면 캐치 선언부에 웬 조건식이 붙어 있습니다. 스로우가 없습니다. 이단 한 줄의 변화가 IL 수준에서 완전히 다른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IL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주석에서 차이가 바로 보이죠. 핸들러 키워드가 캐치 대신 필터입니다. 8번째 줄부터 필터 블록이 시작되고 9번째 줄의 주석대로 이 블록은 스택 언와인딩 전에 실행됩니다. 11번째 줄에서 이진스트로 웹 익셉션 타입인지 먼저 확인하고 13번째 줄에서 조건에 따라 분기합니다. 그리고 24번째 줄의 엔드 필터가 핵심입니다. 스택의 일즉 true가 남아있으면 그때 비로소 스택 언와인딩 후 핸들러로 진입합니다. 0이면 스택을 그대로 두고 다음 핸들러를 탐색합니다. 필터 블록의 실행 시점에 대해 한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타임라인을 보면 예외가 발생한 직후 필터 평가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파이널리 블록이 실행됩니다. 스택 언와인딩은 맨 마지막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외가 발생한 메소드 안에 트라이 파이널리가 있을 경우 웬 조건식이 평가될 시점에는 그 파이널리가 아직 실행되지 않은 상태란 뜻입니다. 파이널리에서 전역 상태나 스레드 상태를 복구하는 코드가 있다면 웬 조건식에서 그 상태를 읽으면 예상과 다른 값이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하나 알아두면 유용한 동작입니다. 웬 조건식 내부에서 예외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CLR은 그 예외를 조용히 무시하고 조건 결과를 폴스로 처리합니다. 프로세스가 죽거나 두 번째 예외가 전파되지 않습니다. 덕분에 널, 점프 프로퍼티 같은 널 조건부 접근을 웬 안에서 써도 안전합니다. 널인 경우 그냥 폴스가 되고 예외 없이 다음 핸들러로 넘어갑니다. 이제 실전 적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니티에서 서버 통신할 때 같은 HTTP 리퀘스트 익셉션이라도 404는 플레이어 데이터가 없는 거고 500은 서버 내부 오류입니다. 대처 방법이 전혀 다르죠. 기존 방식으로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겠습니다. 기존 방식입니다. 첫 번째 줄 주석처럼 스택이 이미 풀린 뒤에 if 체인으로 분기합니다. 모든 케이스가 하나의 블럭에 뒤섞여 있고 처리하지 않는 케이스는 14번째 줄에서 스로우로 재던집니다. 원본 스택 정보가 손실될 위험이 있습니다. 웬 방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줄 주석을 보면 상태 코드별로 분기가 명확하게 분리됩니다. 7번째 줄에서 404를 필터링하고 Create New Player 프로파일을 호출합니다. 13번째 줄은 500을 처리하고 Show Retry 팝업을 호출합니다. 각 캐치 블럭이 정확히 한 가지 케이스만 담당합니다. 스로우가 필요 없습니다. 19번째 줄은 400일 인증 완료를 처리해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1번째 줄처럼 새 왼 조건 중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HTTP 리퀘스트 익셉션은 자동으로 상위로 전파됩니다. 24번째 줄 주석처럼 원본 스택 트레이스가 그대로 보존된 채로요. 스로우를 직접 쓰지 않아도 되고 스택도 안전합니다. 두 번째 실전 패턴입니다. 보스 몬스터가 죽는 순간 레이스 컨디션으로 데미지 처리 코드에서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죽은 보스의 예외는 무시해도 되지만 살아있는 보스에서 발생한 예외는 반드시 감지해야 합니다. 기존 방식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주석처럼 이 방식은 살아있는 보스에서 발생한 예외도 일단 캐치블럭 안으로 들어옵니다. 언더바 이즈데드가 폴스 가면 19번째 줄에서 스로우로 재던지는데 이미 스택이 풀린 상태입니다. 진짜 버그를 놓칠 수 있고 디버그 정보도 손상됩니다. 웬으로 개선한 버전입니다. 보스 에너미 클래스 전체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주석처럼 이제 오브젝트 상태에 따라 예외를 필터링합니다. 핵심은 17번째 줄입니다. 캐치 조건에 when 언더바 이즈데드를 붙였습니다. 언더바 이즈데드가 true일 때만 이 캐치 블럭으로 들어옵니다. 언더바 이즈데드가 false인 경우, 즉 살아있는 보스에서 발생한 invalid operation exception은 22번째 줄 주석처럼 자동으로 위로 전파됩니다. 실제 버그는 상위 호출자에서 제대로 감지됩니다. 이제 when의 가장 강력한 응용 패턴을 소개하겠습니다. 항상 false를 반환하는 메서드를 when 조건으로 넣으면 예외를 실제로 잡지 않으면서 발생 순간의 컨텍스트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베이스 크래시리틱스 같은 크래시 리포트 연동에서 매우 유용한 패턴입니다. 코드를 보겠습니다. 네 번째 줄의 log2 크래시리틱스 메서드가 핵심입니다. 6번째, 7번째 줄처럼 debug.isDebug 빌드를 확인해 개발 빌드에서만 상세 로그를 출력하고 파이어베이스 크래시리틱스의 예외를 전송합니다. 12번째 줄이 이 패턴의 핵심인데요. 13번째 줄에서 return false를 반환합니다. 항상 false입니다. 그리고 24번째 줄처럼 이 메서드를 when 조건으로 씁니다. 캐치 블록은 절대 실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log2 크래시리틱스는 실행되어 원본 스택 트레이스가 그대로 크래시 리포트에 기록됩니다. IL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주석처럼 필터 블록이 로그 익셉션을 호출하고 폴스를 반환하는 구조입니다. 8번째 줄부터 필터 블록이 시작되고 10번째 줄에서 익셉션 타입인지 확인합니다. 17번째 줄에서 로그 익셉션이 호출되고 19번째 줄에서 반환값이 폴스이므로 0이 스택에 남습니다. 21번째 줄에 엔드 필터가 0을 반환하니 핸들러 블록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예외는 다음 핸들러를 찾아 계속 올라갑니다. 로그만 남기고 전파되는 거죠. 이제 함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when 조건식에서 무거운 작업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when 조건식은 예외 핸들링 파이프라인 안에서 실행됩니다. 네트워크 요청이나 파일 I/O, 긴 연산 같은 걸 넣으면 전체 예외 처리가 지연됩니다. 두 번째 줄처럼 왼절에 await를 넣으면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문법 자체가 허용하지 않습니다. 7번째 줄처럼 데이터베이스 쿼리를 넣는 것도 위험합니다. 예외 처리 중에 또 다른 I/O가 발생하는 셈이 됩니다. 12번째 줄처럼 올바른 패턴은 단순 속성 비교나 불리언을 반환하는 경량 메서드만 쓰는 겁니다. 두 번째 함정입니다. when 조건식 안에서 상태를 변경하면 안 됩니다. when 조건은 true일 때만 실행되는 게 아니라 조건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부수 효과가 생기는 코드를 넣으면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네 번째 줄처럼 when 조건 안에 플러스 언더바 retry count를 넣으면 가독성이 매우 나쁘고 예측 불가능합니다.
9번째 줄처럼 올바른 패턴은 웬 조건에서는 언더와 리트라이 카운트 가만히 있고 실제 증가는 12번째 줄처럼 캐치 블록 안에서 합니다. 세 번째 함정입니다. 같은 예외 타입의 왼절이 여러 개일 때 순서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줄처럼 배드 리퀘스트 이상, 즉 400번대 이상을 모두 잡는 넓은 조건을 먼저 배치하면 네 번째 줄 주석처럼 400에서 599 전부가 여기서 처리됩니다. 그러면 9번째 줄 주석처럼 아래에 있는 404 전용 블록은 절대 실행되지 않습니다. 13번째 줄처럼 구체적인 조건을 먼저 배치해야 합니다. 24번째 줄을 보면 넓은 조건, 즉 배드 리퀘스트 이상을 처리하는 캐치가 맨 아래에 위치합니다. CLR은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필터를 평가하므로 구체적인 조건이 먼저 매칭될 기회를 가지고 나머지만 넓은 조건으로 잡습니다. 유니티 모바일 개발자라면 특히 이 함정을 주의해야 합니다. 유니티는 모바일 빌드에서 IL2CPP를 사용합니다. IL 코드를 C++로 변환해서 네이티브 컴파일하는 방식인데요. 왼절 자체는 IL2CPP에서 정상 동작하지만 예외 필터 안에서 복잡한 리플렉션이나 동적 타입 검사를 수행하면 AOT 제약에 걸릴 수 있습니다. 안전한 패턴과 위험한 패턴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처럼 이즈 연산자와 속성 접근을 조합하는 건 IL2CPP에서 안전합니다. 네 번째 줄 주석처럼 이즈 연산자와 속성 접근은 IL2CPP가 AOT 컴파일 시 문제없이 처리합니다. 반면 8번째 줄처럼 타입.get타입을 사용하는 리플렉션 기반 조건은 위험합니다. 10번째 줄 주석처럼 IL2CPP 환경에서는 피해야 합니다. C샵 버전별 변화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왼절은 C샵 6제명이 2015년에 도입됐습니다. 흥미롭게도 VB.NET은 오래전부터 왼절을 지원했습니다. C샵은 그보다 늦게 도입한 겁니다. C샵 5.0 이전에는 첫 번째 줄처럼 캐치 플러스 if 플러스 스로우 패턴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14번째 줄처럼 스택 언와인딩이 발생한 후에 재던지는 비효율이 언어 수준에서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IL을 보면 첫 번째 줄처럼 캐치 핸들러로 컴파일됩니다. 6번째 줄에서 조건 불일치 시 리스로우로 분기하고 7번째 줄의 리스로우는 스택이 이미 풀린 상태에서 실행됩니다. C샵 6제명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6번째 줄처럼 웬 조건을 캐치 선언부에 붙이고 9번째 줄 주석처럼 스로우가 필요 없습니다. 조건 불일치 케이스는 자동으로 상위로 전파됩니다. IL 수준에서도 변화가 명확합니다. 첫 번째 줄처럼 핸들러가 필터로 바뀌고 두 번째 줄에서 필터 블럭이 시작됩니다. 8번째 줄의 엔드 필터가 스택 언와인딩 전에 결과를 반환합니다. 캐치에서 필터로 이 변화가 스택 트레이스 보존의 핵심입니다. C샵 7.0부터는 패턴 매칭과 왼절이 자연스럽게 결합됩니다. 이즈 연산자로 타입을 검사하면서 동시에 변수에 바인딩할 수 있게 됐습니다. if, exis, argument, null, exception, an이처럼 쓰면 an이 변수에 캐스팅된 값이 담기고 블록 안에서 바로 파람 네임 같은 속성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패턴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은 C샵 7.0 방식입니다. is로 타입을 확인하면서 an에 바인딩하고 파람 네임까지 검사합니다. 7번째 줄은 C샵 9.0의 속성 패턴입니다. 웬 없이도 캐치 선언부에서 스테터스 코드 값을 직접 매칭할 수 있습니다. 10번째 줄 주석처럼 웬 없이도 속성값 기반 분기가 가능합니다. 14번째 줄은 두 가지를 결합한 형태입니다. 17번째 줄처럼 스케줄 리트라이를 호출해 500번대 서버 오류만 처리합니다. 타입 패턴과 웬, 절과 속성 패턴 세 가지 모두를 결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왼절은 캐치 플러스 if 플러스 스로우 패턴의 스택 트레이스 손상 문제를 해결합니다. IL 수준에서 필터 핸들러로 컴파일되어 스택을 풀기 전에 조건을 평가합니다. 같은 예의 타입을 조건별로 나눌 때 웬을 쓰고 스로우를 없애세요. 로깅 사이드 이펙트 패턴으로 예외를 잡지 않고 기록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웬 조건에 await 불가, 상태 변경 금지, 구체적 조건, 먼저 배치, 유니티 IL2CPP에서 리플렉션 기반 조건은 피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